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디자인 협업 판도를 바꾼 기업이죠. 피그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날 주가가 뭐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서 다들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기는 잠깐이었던 걸까요? 이후 주가는 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피그마의 상장 이후 현재까지의 그 여정,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속사를 좀 들여다보고요. 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AI 기술, 이 거대한 파도가 피그마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뜨거운 관심과 또 그 이후의 조정 사이에서 진짜 이야기는 뭘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피그마는 뭐 단순히 디자인 툴을 넘어서서요. 협업 방식 자체를 혁신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장 이후에 보여줬던 그 인상적인 주가 급등, 그리고 또 그 뒤에 따라온 조정, 또 분석가들의 다양한 전망들이 막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뭘까? 특히 그 AI라는 변수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상당히 깊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 해소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화제의 중심이었던 상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7월 말이었죠. 피그마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공모가가 $33였는데 첫날 마감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15.5. 네. 하루 만에 250% 넘게 공모가랑 비교하면 277%나 폭등한 거예요. 야, 단숨에 시가총액이 약 $563억.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 딱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렇죠. 정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딱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기록적인 첫날 상승은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높은 관심, 수요는 엄청난데 실제 거래 가능한 주식 수가 좀 제한적이었던 점, 이게 기술적인 수급 불균형을 좀 만들었고요. 아하, 공급이 부족했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피그마가 가진 그 강력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했죠. 피그마 플랫폼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제품 개발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직군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만들면서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아주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잠재 시장, 그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이 규모만 해도 약 $260억,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와, $260억? 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피그마가 보여줄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폭발적인 초기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네, 잠재 시장 규모가 $260억.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정말 많다는 뜻이네요. 실제로 피그마의 그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면요. 이런 기대를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6%나 증가했어요. 46% 대단하네요. 네, 최근 1년간 매출은 8억 2,1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이 정도 속도면 정말 빠른 성장이죠. 맞습니다. 물론 아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인데요. 아, 그 현금 흐름. 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같은 거 빼고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있잖아요. 자유현금 흐름, FCF 마진, 이게 무려 2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8%?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계상으로는 손실이지만 실제로는 운영을 통해서 상당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성장 단계에 있는 SAS 기업,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정확합니다. SAS 기업, 그러니까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가진 기업 평가할 때요.
높은 매출 성장률하고 함께 이 자유현금 흐름 마진이 핵심 지표 중 하나거든요. 네. 아직 순손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8%라는 높은 FCF 마진을 기록한다. 이건 피그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효율적이다. 그리고 현재 성장을 위한 투자가 좀 마무리되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 총수익률도 약 91%에 달하는데요. 이건 판매된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예요. 제품 자체의 강력한 가치,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치죠. 91%요? 와. 네. SAS 업계에서도 이건 뭐 최상위권에 속하는 아주 인상적인 마진 구조입니다. 46% 매출 성장, 28% 자유현금 흐름 마진, 91% 총수익률. 와, 숫자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숫자는 정말 좋죠. 그런데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는 상장 초기에 그 뜨거웠던 열기를 좀 뒤로하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해서 주당 $70에서 $80 사이 이 정도를 오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보면 대부분 보유, 홀드나 뉴트럴 같은 약간은 좀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왜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네, 분석가들 대부분은 피그마가 훌륭한 제품이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다. 이 점에는 동의해요. 문제는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의 상당한 성장 기대치까지 다 반영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너무 미리 올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가를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그 PS 비율이라고 하죠. 주가 매출 비율. 이걸 보면 2026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약 34배에 달합니다. 34배. 그게 높은 건가요? 네. 이 34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다른 고성장 사스 기업들이 보통 한 15배에서 25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확실히 높네요. 네. 그걸 감안하면 피그마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이 가격 주고 살 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라도 현재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품이나 성장성은 다 인정하는데 그 가치가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의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80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80. 네. JP 모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65를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비슷한 의견을 보였고요. 울프 리서치 역시 시장 수익률 상회, 피어 퍼폼 의견을 내면서 현재로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흐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예상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들 좀 조심스럽네요. 네, 대체로 이미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곳, 윌리엄 블레어는 좀 다른 목소리를 했었죠. $96까지 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데요. 맞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다른 분석가들보다는 피그마의 그 펀더멘털 자체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아, 펀더멘털이요? 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인상적인 매출 성장률, 또 높은 자유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런 뛰어난 재무 성과가 동종 기업들 대비 월등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오호.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의견과 함께 $96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윌리엄 블레어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피그마가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계속 잘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르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대치를 넘어서는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군요.
자, 여기서 현재 피그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이자 또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의 영향입니다. 네, AI. 중요하죠. 생성형 AI의 발전이 피그마에게는 날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지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AI 문제가 현재 피그마 주가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아주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된 몰건 스탠리 분석을 보면 생성형 AI가 디자인 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동화요? 네. 이렇게 되면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건 사용자 수, 즉 라이센스 수를 기반으로 가금하는 피그마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예요. 아, AI 때문에 디자이너 수가 줄면 피그마 매출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논리죠. AI 때문에 피그마를 유료로 사용하는 디자이너 수가 감소하면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디자이너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축소시켜서 결과적으로 피그마의 주 수입원인 사용자당 과금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군요. 상당히 일리 있는 걱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해요. JP모건의 분석이 대표적인데요. 반대 시각은 어떤가요? 이들은 피그마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기능들, 예를 들어 피그마 메이크 같은 제품들이 오히려 새로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피그마 메이크요? 네, AI가 디자이너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고 창의적인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 디자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도움을 준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탈률이 줄어들고 또 AI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치하거나 혹은 AI 기능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피그마 메이크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디자인 시안으로 빠르게 변환해주거나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자동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이너의 작업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국 여기서 핵심 질문이 딱 나옵니다. AI는 피그마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까요? 아니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경쟁자일까요? 그러네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또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냐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냐 하는 더 큰 사회적 논쟁이 피그마라는 한 기업의 사례에 그냥 고스란히 투영되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그마는 연 46%에 달하는 인상적인 매출 성장률, 그리고 28%라는 높은 자유현금으로 마진을 자랑하는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한 고성장 사스 기업입니다.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화려했던 IPO 이후 주가는 상당폭 조정을 받았고 그 배경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AI의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피그마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그마가 디자인 협업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 또 인상적인 재무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량 기업이라는 점,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지점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비싸다. 네. 여기에 더해서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물결이 앞으로 피그마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사용자당 과금 방식과 전체 시장 환경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이게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주요 투자기관들이 당장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유나 중립 같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윌리엄 블레어 사례처럼 피그마가 보여주는 뛰어난 펀더멘털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역량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96 전망도 있었죠. 그렇죠.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높은 기대치와 밸류에이션 부담, AI 관련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신중하게 무게를 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몇 분기 동안의 실제 실적 발표와 함께 피그마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시장은 피그마가 이 높은 기대를 현실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야말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성공적인 IPO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휘그마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특히 AI라는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변수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넘어야 할 도전 과제, 또 시장에 증명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피그마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그마의 사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생성형 AI의 발전은 피그마처럼 사용자 한 명당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시트 베이스드 모델에 의존하는 수많은 다른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들의 근본적인 가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툴들에게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특정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필요한 사용자 수를 줄이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까요? 미래의 AI가 인간의 작업을 단순히 대체하는 도구에 머물지 아니면 우리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진화할지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술적, 사회적 신호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피그마를 넘어서 기술 산업 전반의 미래 흐름을 읽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